이번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화로 8천억 원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돼 버리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숫자만 봤을 때 충격적으로 들리겠지만요.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짚어보셔야지 시장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먼저 이번 청산 자체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장에 쌓였었던 레버리지가 한순간에 정리된 결과입니다. 특히나 파생상품 시장에서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확대된 상태에서 작은 가격 변동만으로도 연쇄 청산 자체가 일어나는 구조였던 거고, 청산이 청산을 부르는 도미노, 그리고 바로 이런 흐름들이 이번 하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붕괴 신호가 아니라 과열을 털어내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금 코인 시장은 금이나 주식을 따라가지 못할까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보입니다. 먼저 금리 인하 초반에는 기관 자금들이 위험 자산이 아니라 이 주식과 금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서 먼저 몰리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금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까지도 경신을 하면서 글로벌 자금 ETF가 석 달 연속 자금 유입을 기록을 했어요. 코인이 금리 인하에 직접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은 이달에 약 3,080억 달러로서 사상 최대치를 찍었지만요, 거래소 안에 머물고 있는 잔고는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 돈은 풀렸지만 정작 거래소로 들어와가지고 매수하려고로서 대기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고, 이 유동성의 양이 아니라 위치가 문제라는 점 반드시 짚어야겠죠. 게다가 파생 시장의 레버리지가 팽창을 하면서 충격이 증폭이 됐습니다. 이번 청산 자체가 올해 최대 규모라는 표현까지도 나왔다라는 거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레버리지에 의존을 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시점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대형 이벤트가 끝낸 직후라는 점입니다. 이 과거에는 반감기 서사가 시장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됐었지만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ETF라는 이런 제도권 자금이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로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반감기 기대감은 소멸을 했고 그 다음 촉매제가 무엇이 될지 이게 시장이 아직까지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거래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는 거고, 그래서 금과 주식 같은 경우는 치고 나가는데 코인은 반대로 숨을 고르는 국면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오늘 시장,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요,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잔고의 방향 전환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이 단순하게 총 발행량이 아니라 거래소 안으로 유입되는 돈이 늘어나야지 매수 화력 자체가 복원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청산 규모가 정상화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하루에 수십억 달러씩 청산되는 구간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안정세를 보이는지 여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지금 글로벌 흐름을 봤을 때 금과 주식의 상승 랠리가 정말 강력합니다. 이 시장의 모든 돈들이 암호화폐보다는요, 금과 주식에 현재 전부 다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금과 주식이 조만간 고점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고점 찍고 꺾이는 시점, 그때가 오히려 그때부터 득달같이 시중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방향 변화를 보셔야 되는데, 현재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알트 시즌으로 넘어가려면은 이 지표가 꺾이는 전환 신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지표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8천억 청산 자체가 공포로만 보실 게 아니라요, 시장의 과열 레버리지를 정리하면서 그 다음 상승 사이클을 준비하는 정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 스테이블 코인 총량은 늘어나 있으면서 이 기관 자금이 아직까지 금과 주식에 머물러 있지만요, 언젠가는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하락을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어떤 지표가 반전 신호를 주는지 이런 것들 차분히 지켜보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 현재 시장은 결국에 자금의 순서를 따라 움직이는 거고요. 그 순서들 자체가 코인 쪽으로 넘어올 순간들, 이런 것들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구독자분들 전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현재 3,077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200조 원 규모입니다. 테더가 1,700억 달러, 서클이 740억 달러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단순하게 커졌다 많아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앞으로 어떤 자금 흐름을 만들면서 또 XRP 같은 브릿지 자산의 역할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여부겠죠. 먼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디지털 달러입니다. 이게 많아진다라는 건요, 시장 안에 현금 대기 자금이 늘어난다, 한마디로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뜻이겠죠. 주식시장에서도 증거금 계좌가 늘어나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결국 이 돈들이 언제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마련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특정 기업과 달러에 종속이 되어 있죠. 테더랑 서클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투자자들은 그대로 리스크를 떠안아야 될 겁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만으로는 글로벌 결제를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바로 이런 지점에서
있어서 XRP가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 리플 XRP 같은 경우는 특정 발행사가 아니라 네트워크 자체에서 돌아가고 있죠. ISO 2002 같은 국제 결제 표준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테더랑 서클이 각자의 섬이라면은 XRP는 그 섬들을 이어줄 수 있는 다리, 즉 브릿지 역할을 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리플이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은 것도 이게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이 브릿지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여기에 기관 자금 흐름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때 그냥 원화를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을 거치게 됩니다. ETF 자금도 결국 뒷단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돼야지 흘러가는 거고, 그게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3천억 돌파 자체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기관 자금 유입 경로가 훨씬 더 넓어졌다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이 테더의 준비금 투명성 문제, 서클의 미국 규제 리스크, 그리고 갑작스러운 디패깅 사태 같은 것들, 만약에 이런 충격이 오게 된다면은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제도권과 호환이 가능한 브릿지 자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 XRP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3천억 돌파 자체가 단순하게 돈이 늘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암호화폐가 실제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편입이 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리플 XRP가 서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사건인 거고,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달러 토큰이고요. XRP는 그 달러 토큰들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인프라가 될 겁니다. 이런 구조들을 이해해 주시면은 왜 리플이 가격보다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말씀 드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신사 채널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도움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고점 전망들, 그리고 진짜 피크치가 언제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비트코인을 봤을 때 1억 6천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많은 분들께서 이거 벌써 고점 찍은 거 아니냐, 더 상승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느끼실만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진짜 고점이 아니라 사이클 안에 그냥 숨고르기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사이클의 진짜 고점은 다가오는 2026년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지금 돈의 흐름을 먼저 짚어보셔야겠죠. 최근에 글로벌 자금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금과 미국 증시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부근인 온스당 3,700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미국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코인이 힘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순환 구조 속에서 당장 다른 자산들이 먼저 부각된 것으로 보는 게 맞겠죠. 자산 가격은 결국에 유동성의 함수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강력하게 돈을 풀고 있지는 않아요. 금리 인하 3번 정도가 2025년까지 이어지고 또 내년에 본격적인 경기 부양 국면이 열려야지 진짜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줄 겁니다. 즉 올해는 예열 단계고 내년부터는 본 게임이 시작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코인이 먼저 튀지 않고 주식이랑 금이 먼저 상승을 했을까요? 먼저 ETF 자금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 정답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유입과 유출 자체가 교차하면서 현재 기관 자금들이 아직까지 전면 매수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다는 뜻인 거고, 변동성을 보면은 여름 동안의 비트코인의 내재 변동성 지수 DVOL이 2년 내 최저치를 찍을 정도입니다. 흔히 이런 구간을 폭풍 전야라고 부르죠. 가격이 잠잠하다라고 해서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라요, 오히려 큰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에 따른 온체인 데이터 살펴보겠습니다. 중장기 보유자 LTH 매도 비중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사이클 최후반의 과열 패턴은 전혀 아니라는 거. 그리고 URPD 지표를 살펴보면은 최근 들어서 새로운 매수층이 가격대별로 잘 쌓여지고 있습니다. 즉 이 구간 자체가 과거 사이클에서 항상 숨고르기 후에 재도약으로 이어졌던 바로 그 자리랑 정확하게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살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의 고점은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 뒤에 나왔었죠. 2016년 반감기 이후에 2017년, 2020년, 그리고 반감기 하면서 2021년이 그랬습니다. 이번 반감기가 2024년 봄이었으니까요. 2025에서 2026년 정도가 정점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특히 이번 사이클은 ETF라는 제도권 파이프가 더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길고 더욱더 강력한 파동이 2026년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여기에 정책 서사까지도 붙죠. 올해 화제가 됐었던 미국 전략준비금 비트코인 매입 이슈를 기억하실 겁니다. 다만 여기서 행정명령의 실제 내용은 새로운 세금으로서 시장에서 100만 개를 사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전략준비금으로서 묶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기대했었던 즉시 수요는 없었던 거고, 그래서 단기 재료가 약해졌었지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도권 편입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9월달에 미국 SEC가 ETF 규정을 간소화했죠.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영상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솔라나라거나 리플 XRP 같은 이런 알트코인의 스팟 ETF 가능성도 점점 더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알트 시장으로 자금이 퍼져나갈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코인 쪽으로 자금이 돌아올까요? 제가 보고 있는 신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이는 순간에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이 될 것이고, 거래소 내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이 급증하면은 살려고 하는 탄약들이 쌓였다는 뜻이겠죠. 게다가 ETF에서 순유입이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정도 연속 이어지게 되면은 기관 신뢰가 회복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암시적인 변동성이 바닥을 찍고 상방 이탈할 때 가격 자체가 큰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가 된다는 거겠죠. 물론 여기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미국 연준 측에서 물가 재가열 때문에 다시 매파적으로 변하거나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위험자산 전반에서 자금이 빠질 경우 여기서 사이클의 속도는 늦춰질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오더라도 사이클 자체가 끝났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시간표가 늦춰질 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결코 고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동성은 금과 주식으로 먼저 흘러갔지만 결국에 순환은 다시 코인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역사적인 패턴, 온체인 데이터, ETF 자금 흐름들, 그리고 정책 변화를 종합해봤을 때 진짜 고점은 2026년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조급하게 포트폴리오 갈아타시는 게 아니라요, 숨고르기 구간에서 모아가지고 신호가 켜질 때 속도 올리면서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는 속도를 줄이는 거겠죠. 이게 이번 사이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2026년 고점에서 진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번 단기 조정 이후에 리플이 반등한다면 단기 고점 얼마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가격은 전부 다르실 겁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서 제가 참고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리플 XRP가 4,900원까지 치고 올라갔을 때는 이게 10,000원은 물론이고 그 이상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다르죠.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리플의 상승 동력도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영원한 상승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급등이 있었다면 그만큼 하락과 조정이 찾아오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거고, 게다가 투자 시장은 코인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이런 자금들이 흘러갈 수 있는 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다른 시장이 더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인 시장의 거래량과 힘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 사이클은 돌고 돈다라는 거. 지금처럼 조용하고 힘이 빠진 시기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사이클이 올 때 내가 만들어낼 결과는 완벽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상승하면 누구나 수익을 보고 모두가 웃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결과가 갈리는 거는 결국에 평균 단가랑 보유 수량의 차이겠죠. 내 평균 단가가 높다라고 해서 리플이 나한테만 특별히 더 많이 올려주지 않습니다. 내 수량이 적다라고 해서 수익률이 갑자기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춰나가면서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은 오히려 시장이 좋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힘든 시기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많은 개인분들께서 항상 후회하는 순간이 있죠. 4,900원일 때 못 사면 이제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3,000원, 2,000원일 때가 더 사둘걸.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시장이 우리 심리를 늘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 매매가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평소에 이런 심리를 기억해 두시고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내 원칙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이 10번 중에 8번, 즉 80% 확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장은 통계적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번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피한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후속 매수 종목 타점 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눌리는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림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후속 종목 득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풀 XRP에 대해서도 단기 고점 구간인 4,850원 라인에서 매도한 물량들 현금 비중 활용해서 저점에서 담아가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어놨었던 분할 매수 가격 정확하게 체결되면서 XRP 고점에서 정리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기 목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들을 동시에 드리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XRP 리플 우상향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고점에선 팔고 나오고 저점에서는 물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